공사 전면 중단, 고분양가 논란, 또 전매 제한 특혜, 막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둔촌주공이 그렇죠. 지금 온리피 파크포레원. 네, 고분양가 논란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 프리미엄만 7억이다, 8억이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온리피 파크포레원 분양할 당시에 33평 기준 13억 정도면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강북이 13억대 일반 분양가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거 온리피 파크포레원 너무 싼 거다. 거기에 이제 순위내 분양이 못 되면서 무순위 청약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받아놓으면 돈 될 거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저희 채널 내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상당히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좀 분양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지금 상당히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그럼 이렇게 둔촌주공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바뀐 데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많은 요인들이 있죠. 저도 그때 예측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둔촌주공 분양대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역전세 얘기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세 가격이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뽑으라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세 가격이 있을 거고요. 왜?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는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사용 가치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죠. 투자 심리에 대한 게 우리가 지표로 나오는 게 거래량. 그죠? 이번 하락장도 거래 절벽이 시작이었었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라든가 매매가에는 이제 상승 요인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공급이나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의 하방 압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금리예요. 금리.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 제한을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전세가와 거래량, 그 다음에 공급 물량, 금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그냥 신문 기사 그냥 스크랩한 지금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계약갱신 청구권 비율이, 예,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계약갱신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이 비율이 전체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서 35%에 육박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네요.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전세 매물들이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25%나 줄었어요. 일단은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제 쏠림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강세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뭐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예, 입주 물량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네. 우리가 보통 서울의 적정 수요를 뭐 한 45,000에서 한 48,000 가구 보거든요. 한 해 입주 물량은.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뭐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내년에는 이제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에서 물량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가 또 문제예요.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나와야 전세 물량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거의 뭐 바닥이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그 다음에 우리가 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는 서울을 예를 들면 5.5%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당 55만 원 정도. 그 정도. 네. 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지금 한 4% 초반대.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금리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전세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전세를 더 선호를 하죠. 아무래도 전세 사기 그럼요. 터지기 전에는 그럼요. 거의 그래서 100% 그랬고요.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매매 가격을 자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달에, 23년 8월 달에 정점 찍고 쭉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월 달에, 8월 달 거 지금 넘어갔죠. 예, 여기 보시면은, 보면서 이제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아까 제가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평균 매매 가격이 빠졌다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2023년 11월 달에 보면 서울의 이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0억 3천 정도가 됐는데 12월 달에는 10억 4천, 또 1월 달에는 10억 5천,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10억 9천, 예, 그 3월 달에는 11억.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평균 매매 가격도 오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리,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 사실 대출 안 받고 사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일지는 우리가 걔도 지금 뭐 보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달려있죠. 예, 그럼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건 수요가 반대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을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걸로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상황들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토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나 또 서울시라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또 일반 분양가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강북에 불과 1, 2년 전에 8, 9억대 3, 3평 기준 분양가가 지금 뭐 13억, 14억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 지역들, 즉 주거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지 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서울의 많은 지역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정을 해주더라도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재개발 노후도 30년 노후도 67%에서 60%로 완화가 됐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20년 노후도 57%에서 모아타운으로 또 개발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노후도를 완화를 시켜줘서 지금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완화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높으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빌라 가격이 올랐을 때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보다 자극하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변곡전 시장에 있는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 시장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검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입을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다. 대표님 근데 청약이나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무 지역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네요. 입지 여건이 좋아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여건이 좋아야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냐면요. 초양극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입지 좋은 데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약이라던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꽤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도요. 서울에 지금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입지가 좋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지금도 사실은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정말로 좋은 입지에 개발 압력도 높고 그 다음에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들도 뭐 소액으로 뭐 여유자금 뭐 1억 전후 이 정도로도 사실은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도 사실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역들도 있으니까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하시면 예, 그런 분들도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저랑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시장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